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홍석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 저 송구권의 혼술이 좀 술술 푸는 게 막힐 때마다 와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6.3 지방선거 끝나고 선거판이 아주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우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여의도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바로 홍석준의 여의대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의대로라는 것이 이 서울 마포대교에서 넘어가서 여의도 한복판을 관통하는 그 여의대로거든요. 여의대로인데 이쪽에는 국회 정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 또 KBS 방송국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정권가, 금융가가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뭐 정보도 모이고 거기서 또 정치도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그 여의대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장 정치, 현장에서 정말 일어나는 정치를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 홍석준의 여의대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 여의대로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좀 계약직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하고 찾아뵙는 이제 정규직 신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의대로 이렇게 또 네이밍을 멋있게 해주신 우리 송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좀 더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매주 찾아뵈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보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코너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노력해서 정말 여의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 여의도 정치권에 굉장히 이렇게 그 인맥도 넓으시고 또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고 하셨는데, 우선 이 연결해서 오늘 이 이야기부터, 조금 전에 그 잠실 저 참정권 집회 그 이제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가세요. 가서 이제 현장을 많이 살피시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죠? 지난 그 5일부터 시작이 됐죠. 네. 5일부터 시작하니까 한 6일 됐는데 지금 분위기. 네. 예. 제가 어제도 갔고 일요일 월요일에도 계속 갔는데, 저는 주로 이제 오후에 가서 한 뭐 밤 9시 10시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수천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전히 재선거를 외치고 있고, 또 이 새벽까지 그 24시간 계속 그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좀 빠지다가 낮부터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하는 것을 지금 반복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인으로 하면은 사람 숫자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제는 100만 명 돌파할 정도로 이런 인원을 하면 6일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가셨고, 그 열기 또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좌파 매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선수단 들어가는데 뭐 지인 검색한다든지 뭐 또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뭐 성조기가 다시 나타났다든지 또 뭐 극우 뭐 청들이 뭐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폄훼하는 분들 내지는 언론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극소수고 정말 폄훼다. 저는 어제가 그 1987년도 60 항쟁이 일어났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9주년이 되는데 어제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연대를 비롯해서 18개 대학교에서 시국 선언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잠실 민주화 운동이 제2의 60 항쟁이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정치 운동에서 아주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 거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의해서 투표 중단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선거일 명부가 뭐 충청북도에서 막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쌍둥이 득표수도 막 나왔고 했는데, 어제는 그 또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옆 투표소 거를 잘못 입력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또 어떤 뭐 투표용지 부족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그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 많은 그 분들은 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조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쨌든 이게 지금 고의라는 것은 뭐 드러나지가 않았지만은 뭐 실수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새롭게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해결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사실 투표용지 공급 부족 문제만 터지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그렇죠.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핵폭탄급으로 자꾸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자, 예.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처음에 14곳이라고 했습니다. 14곳에서 그런데 시작했죠. 점점점 숫자가 늘어서 50군데다, 예, 90군데다, 예. 지금 141군데다 그렇죠. 이야기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어느 범위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예, 있고,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전 투표 수가 동일한 게 인천에서 처음에 연수구의 송도 1, 2도 예, 나타났다가 지금은 그러면 10 군데. 광주 전남에서 또 10군데가 예. 나타났습니다. 충북에 선거인 명부가 사라진 것도 예. 그렇고 한데 어제 나타난 정부 교육감 선거에 1,104표의 이 그 투표가 사라진 거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거 완전 다른 문제예요. 예, 이거. 그동안 사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사전 선거에서의 개표의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분류기 예.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딱 그 문제입니다. 이게. 그걸 딱 그거죠. 예. 이 분류기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뭐 정말 고의를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 분류기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예.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 어제 법원에서 잠시 실종의 투표구 보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표 용지를 하려고 했는데 용지함. 다 폐기됐어요. 예, 폐기가 됐죠. 그 전날, 그저께 폐기가 됐어요. 아니 저는 이거는 완전히 범죄로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게 완전히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모든 범죄 현장에 경찰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결국은 증거 보존이고 그 부분을 정말 철저히 통제해서 그 현장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청년들과 국민들이 그 잠실 7동 이투표구에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었는데 예. 경찰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투표함을 빼왔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또 시민들과 청년들이 다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투표함은 당연히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선관위에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투표 용지함입니다. 예. 투표 용지 이렇게 기표 안 한 용지를 보관해둔 그 투표 그렇습니다. 용지함이 사라져버린 그게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투표 용지함에서 과연 얼마만큼 투표가 수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게 50%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물적인 증거인데 예. 그런 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예. 야 이걸 보니까 이게 선관위가 정말 제 정신이 아니구나. 예. 결국은 증거 인멸을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범행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예. 의심까지 들 정도니까 이제는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다, 헌법기관이다 예. 이렇게 말이 지금 할 수가 없고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범죄 집단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이것도 핑계를 대는 게 이 투표용지 보존 신청이 그 보존 결정이 나올 줄 알았으면 놔뒀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보존 신청을 한다고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거를 보존 신청을 하는 보도를 보고 나서 다 알면서도 이것을 폐기를 해버려서 이게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그 양쪽에 다 오늘 그 여론조사 한 군데 보면은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해야 된다가 85%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국정조사가 아니고 합수본을 띄워서 거기서 마치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고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발을 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투표를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있잖아요. 어디 홍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의 어떤 관심을 받을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조사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예. 것이고 수사가 들어가는 게 사실 검경 합동 수사를 지금 현재 그 실시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뭐 어젠가요 지금 압수수색. 오늘부터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시작을 들어갔지만 했어요.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과연 검경 합동 수사 본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전재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재수에게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정말 뭐 그 지금 그 내란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1, 2차 특검을 통해서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쓰는 어떤 그런 어떤 예. 특검이 아니라 예. 이런 사건,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에 예. 대해서는 특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이면서 자 그러면 뭐 이런 어떤 그 하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보면 이제 재선거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측면하고 좀 예, 예. 나누어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자 법적인 측면에서 재선거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거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예, 예,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방법이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방법인데, 황도수 교수 등의 헌법학자들, 공법학자들에 의해서 중앙선관위가 하급선관위, 예를 들면 서울시 선관위라든지 이런 행정처분, 즉 당선 어떤 확정이다 이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나 위법이 발견이 됐을 때는 예. 취소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예.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취소를 통해서도 또 재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법적인 어떤 방법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취소하는 이 문제는 과연 중앙선관위가 이런 어떤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송이나 소청은 지금 현행법상에 의해서는 이게 과연 이제 이 당락이 바뀔 정도가 이제 돼야지 이제 예,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사실은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사례 보면은 중대한 어떤 위법이 발생되면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베를린도 그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재선거를 했는데 우리는 현재는 현행 법상은 당락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 사실은 굉장히 관계되는 사람이 많아서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당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예,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송파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투표용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기다리다가 이분들인 카운팅 자체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가 과연 아. 당락의 여부가 되느냐. 예, 예, 이것도 예. 사실은 예. 굉장히 판가름하기 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겠지만 일정 부분은 법적으로 가더라도 재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법적인 문제였는데 정치적으로 예, 가면 예. 자 우리가 야당인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장동익 대표가 이야기한 식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런 가운데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이슈나 문제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도 뭐 국정조사 하지 않아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밝히면 더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아이고 실현 가능성이 뭐 재선거가 되든 이걸 우리가 지금 야당인 입장에서 예, 따질 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예, 예.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재선거를 우리가 예,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 당내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니 재선거를 하려면 오세훈 시장부터 그러면은 사퇴해야 그 이야기를 된다. 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선전선동이고 잘못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거는 법원에 의해서 당락 여부되면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뭐 사퇴를 그렇죠. 하고 그런 그렇죠. 사항이 아닙니다. 사퇴 내가 뭐 재선거 안 한다고 버틸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버텨서도 안 되고 또 그게 또 전제 조건이 아닌 겁니다. 예,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친한계를 중심해서 지금 장동익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예. 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럼 얘기하는 우리도 사람도 있죠.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장동익 대표의 어떤 재선거 주장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중요한 시국에서도 이 당내 장동익 대표를 흔들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게 네. 정말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재준 그 청년 최고위원 친한계가 또 지도부 총사퇴하자 해서 이제 또 한바탕 소동이 나는데 그 내용은 잠시 살펴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뭐 수사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쪽에서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공소취소 특검에 무려 이제 그 380억 원 국고가 들어가고 370명인가 인원이 막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소취소 특검을 띄우는데 여기서 또 선관위 관련 이 투표율 용지 부족 이 특검을 띄우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쪽 특검은 거부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자 어쨌든 그러므로 해서 최근에 가장 깜짝 놀란 일이 오늘도 막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재명하고 민주당 지지율 대폭락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저쪽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데도 있어요. 폴리뉴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가 앞서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는 ARS 조사였습니다. ARS 조사는 주로 이제 좀 진실에 가깝죠. 민심에 가깝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좌파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그거는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거기서 이재명 지지율이 9% 2주 사이에 9%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또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거 끝나고 이제 2주 한 7일, 8일 됐지 않습니까? 8, 9일 됐는데 8일 됐죠. 수요일하고 오늘 네, 목요일이니까는. 네, 네, 네. 8일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예. MBS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이재명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을 내줬죠.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예, 예. 국민의힘에는 최악의 여론조사 그전에 결과가 뭐, 나오는 데입니다. 정당 지지도 15%에서 네. 막 프레임 씌운 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9% 폭락을 해가지고 예, 예, 이주 사이에. 57%입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또 발표된 케이스 OI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9.4% 그렇습니다. 폭락을 폭락을 해가지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50%입니다. 예, 50%. 또 그 전에 나온 게 한길 리서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해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발생을 예, 했습니다. 40%대로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자, 공통적인 것은 이제 폭락을 했다는 예, 것이죠. 그러면 폭락의 원인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지방선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결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앞서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특히 예.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뭐 평택이라든지 부산 북갑이라든지 정말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곳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다 졌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인 김경수, 김부겸 다 졌습니다. 다 졌죠. 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저 좌파 쪽에 조국도 이제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민심에 반영됐다. 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봅니다. 기자회견. 예. 예. 그 기자회견을 보면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예, 예. 전부 다 면피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이게 마치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분노를 국민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부동산 내가 잘했다. 예. 내가 그래도 자기가 눌러서 네, 구두 개입을 개입을 잘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죠. 예. 취임 1주년을 비교해 보면 역대
대통령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를 그럼요. 기준으로 해서 예. 이재명 기간 1주년에 15% 이상 올랐습니다. 예, 예. 그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14%였거든요. 예, 예, 예.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비해서 최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서도 또 하는 이야기가 정말 서민들에게 부활을 지르는 게 전세가 없어지는 정상화 과정이고 그러니까요. 전세는 사금융이다. 예. 전세를 완전히 악마로 치고 하는 예. 겁니다. 아니, 저도 잠실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예. 집주인이 월세로 바꿀까봐 지금 조마조마해요. 아니, 어떻게 맞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서민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특히 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전세 그 자금을 가지고 그렇죠. 또 자금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 내 집 마련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전세하다가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악마화하는 예.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율이고 아, 예. 지금 환율이 지금 1,500원대에서 지금 이제 있으면서 거의 IMF 상황으로 네, 지금 예. 이제 고환율이라서 지금 뭐 석유라든지 수입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것은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하는데 이것이 마치 원인이 지금 주가가 높아서 외국인 매도가 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아니 무슨 뭐 환전의 문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외국인 매도가 그러면 최근에 일어났습니까? 외국인 매도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예. 완전히 이거는 지금 잘못 짚어도 아니, 완전히 잘못 국민을 친 겁니다. 우롱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런 어떤 선관위에 분노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탓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아니 대통령 자리는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그럼요. 이것을 선관위 탓만 하고 있는데 네. 또 이게 민주당 책임이 없냐? 그렇지 않죠.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내는데 그때 얼마나 민주당에서 이게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감사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예, 예. 심지어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를 공격하고 신뢰성 훼손한다면은 징역 10년 이하의 또 그 형벌 법안도- 처하도록 예, 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를 비호하고 한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은 예. 진짜 이런 방구도 없고 무조건 예. 선관위만 이렇게 미루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국정 책임자로서 어떤 모습이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예. 이재명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공소 취소 특검을 아, 한다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예, 이야기했지 다시 않습니까?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예. 저는 결국은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폭락을 네.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소취소 이거 여기에 대한 집념을 보이는데 정말 이 본인의 재판 털어내기 위한 이것 때문에 모든 저 정신이 거기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은 그래서 심지어 진중권 그 교수까지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란이다, 입법 내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질타를 하고 하는 그 상황인데 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미래위원회 이런 걸 출범을 시켜서 또 그 이재명에 대한 사건들을 조작을 했다고 해서 또 검찰을 다시 트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검찰 뭐 대검 TF 만들고 또 국정조사하고 해서 달달 이렇게 털어도 별일 게 안 나오니까 이번에 법무부 차원에서 또 이 검찰미래위원회 만들었는데 여기 뭐 위원장이 장주영이라고 뭐 민변 회장도 하고 있던 좌파고 7명 위원이 다 이제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로 다시 채워서 이걸 다시 또 공소취소 빌드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공소취소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이재명 정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핵폭탄이 될 것 같은데 공소취소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이 뭐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는 게 공소취소 예, 예, 이슈 그것밖에 같습니다. 없어요. 외국에 가서도 가서도 계속 언론과 SNS하고 언론과 지금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도 예, 예.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불행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결국은 그런 대통령 잔혹사가 내한테도 올 것 같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예, 하면서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공소 취소 특검에 본인이 지금 매달려 있는지 간접적으로 예. 지금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예. 저는 이번에 검찰미래위원회 출범한 이것도 네. 굉장히 지금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그렇죠.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수사를 한 겁니까?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한 겁니다. 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수사권도 전혀 없는
검찰미래위원회라는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검찰의 기소가 문제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 예. 이곳은 정말 지금 현행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민변 출신의 어떤 변호사를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 검찰이나 경찰은 이 본인들하고 관계되는 이 기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미래위원회라는 정말 희한한 유령 사이비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기소에 따른 어떤 그런 이 어떤 뭐 털 것만한 어떤 문제점이라도 탈탈 털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국민들로부터 더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하고 이재명 정부를 좋아하고 안 하고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다를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부분에서 대해서만큼은 아마 안 물러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소취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도 보면은 이재명이 모든 걸 여기다 다 맞춰온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잠깐 말씀에 나왔던 거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영국 언론 기자가 한국 대통령들은 역대로 보면 다 구속되고 탄핵되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뭐 자유로울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나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소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는 그 정치적으로 기소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도 마치 자기가 이제 조작 기소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이게 그 전직 대통령들처럼 뭐 탄핵을 당하거나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락을 막 깔고 있어요. 지금 외국 언론에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공소취소가 나중에는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뒷덜미를 잡을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 공소 취소가 될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 이런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공소 취소라고 봅니다. 유시민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공소 취소 모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반 이재명 내지는 범친문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이 내면적으로 지금 불불 지금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 내전이 촉발되는 가장 큰 이슈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 취임 1주년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정치적 중립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되게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불쑥해버렸어요. 그 표정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쑥해버렸어요.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아니 지방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중립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정치 중립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그 불리한 지역 내지는 경합 지역에 방문하고 또 막판에는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하고 뭐 투표 동의하는 척하면서 투표를 안 하면 뭐 최악의 저지들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 말 막 왜곡해가지고 스타벅스 선전선동한다는 다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입으로 정치에 개입한 거다, 선거에 개입한 거다. 그렇죠. 스스로 지금 이제 저는 자인한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국 언론과의 어떤 이런 내용에서도 완전히 이 공소 취소 특검에 본인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하고 나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대국민 담화를 한 거는 한동훈이 바로 받아서 저거 내란 자백이라고 했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본인이 위헌을 자백을 하고 있는 거네. 계속 위헌을 자백을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 이런 데서 나 탄핵감이야. 자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의 계속 이게 고리를 잡을 때 이제 좌파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데 뭔가 이제 잡아야 되니까는 그 잡는 거리로 이게 지금 공소 취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시민도 그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고 정청래가 마지못해서 저 특검법안을 이제 발의하고 처리를 해주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거 물 건너갔거든요.
그것이 이재명이 다른 방법으로 그 검찰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구자영 검찰총장 권한 대행한테 뭐 검찰도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해야 된다, 취소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좌파에서 내전이 지금 터져버렸습니다. 좌파 내전이 터졌는데 이 정청래가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정권은 짧다 하니까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가 다시 살짝 물러나서 이 단결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치고 빠지게 하는 거죠. 이 좌파 이 내전 이게 지금 어느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김어준도 곧 참전을 할 것 같은데. 김어준도 뭐 지금 현재 사실상 참전하고 있죠. 그렇죠. 네. 원래 옛날부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예, 요즘은 또 원래 그렇지도 않아요. 좌파의 싸움이 예. 우파보다는 훨씬 더 화끈합니다. 야, 원래는 그렇죠. 예.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예. 친한계하고 싸우면 어떻게 보면 좀 장난감 어떤 그 병정놀이라고 하면 예. 진짜 이쪽 그 집단에서는 아. 지금 실제 칼 들고 지금 싸우고 예, 있는 예. 그런 형국이고 예. 제가 방송에 나가보다 보면 그전에는 정청래 밑에서 당직을 얻은 사람이 지금 확 태도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정청래 죽일 놈 같이 이렇게 발언을 예, 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고 국민은 영원하고 예, 예. 또 정권은 짧다 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원래 야당이 통상적으로 쓰는 멘트죠. 그렇죠. 야당이 이제 정권을 향할 때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단 예, 말이죠. 예. 이것은 곧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한번 맞짱 뜨자. 그 이야기죠. 예, 예. 딱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예.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느냐? 결국은 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네. 최소한 뭐 성공했다고 이겼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정청래 했죠. 책임론을 네. 딱 하면서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야당일 때는 욕 잘하면 되지만 여당일 때는 그릇을 넓혀야 된다. 예, 예. 그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그 정청래 들으라고 하는 정청래죠.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데리고 온 누구예요? 저 평택을에 출마한 김영남. 김영남 왜 지원지 안 했냐? 네. 뭐 지원 안 했냐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앞부분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욕만 잘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 정청래를 보는 게 그 이재명 욕쟁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맞네. 거기다가 네. 반대로 네. 김민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역대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야, 이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사람이 누구냐면 일 년 동안. 완전히 막 하늘같이 뛰어버렸습니다. 역대 내각 중에서 예. 가장 잘했다. 예. 자, 거기다가 가장 결정타는 그저께 유럽으로 출국하면서 예. 여당 대표지만 예. 딱 선을 긋고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총리는 외국에서 귀국할 때 영접을 나오는 거지 출국할 때 환송후 지금까지 총리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총리는 이제 귀국할 때 그동안 안 계실 때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 보고하는 그런 그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대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여당 대표는 나오지 말라 하고 예. 김민석은 딱 나오라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거 속에는 이제 이재명은 정청래는 끝이다.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 예. 당대표 김민석이 돼야 된다 예. 하는 강한 시그널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준 건데 이걸 받으니까 그저께 정청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받죠.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어디 갔느냐? 예. 전북에 가서 예. 고창의 선운사라든지 몇 군데 돌면서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원택하고 오찬했다. 그리고 뭐 당내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 운동했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전북에 가서 이재명한테 받았던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고창 선운사라든지 사찰을 돌고 본인이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딱 와서 한 일성이 바로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갔다 오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심한 거죠. 작심. 작심해서 이제 이재명하고 제대로 예. 붙어보자 이런 예. 건데 야 요즘 예. 민주당 분위기 보면 살벌합니다. 예. 민주당 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예. 다들 막 입조심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대부분 다 이재명 쪽에 붙습니다. 아직 1년이니까 아직 그 권력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하느냐면 이번 8월 17일 날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8년 23대 총선에 공천권을 잡기 공천권을 때문에 잡죠. 공천권을 아, 잡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의원이나 또 국회 선거를 출마하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사생결단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갈 것이 없는 게 예. 만약에 정청래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은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정청래와 찍혔어. 이재명은 돌이킬 수 없는 예. 강을 건넜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만약에 졌다 그러면 다음에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아서 끝입니다. 그 사전 결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도 예. 더 이상 예. 물러날 것이 없다. 예.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예. 이랬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살다가 정청래를 응원하는 그런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좌파끼리 싸우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기 좀 진원 쪽을 좀 응원하게 되죠. 정청래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좌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좌파 패널들이 민주당이 하나같이 네. 한동훈을 응원했어요. 한동훈 의원했죠. 싸워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무 개입이다 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정청래가 당분간은 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정청래를 우리가 응원해야 되고 지금 이겨라, 이재명이 하는 것은 정말 당무 개입이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관계없는데 아니 이지연 대변인 바로 여기 마포 위원장 순진하게 이 지역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윤석열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있다가 지금 친명 진영으로부터 집중 십자포화를 받아서 날아갔는데. 날아가고 지금 뭐 저기 탈당하라고 뭐 제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뭐 끝이 진짜 잘 보라네. 이지연도 이제 정치생 끝이도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를 좀 응원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청래가 요즘 보면은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청래 친청계의 핵심이라고 했던 최민희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나 저 친청 아니야. 나 극명이야. 극명. 완전히 제 친명 중에서도 극명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 다음에 그 당권을 친명이 잡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서슬이 퍼놓고 여러 가지 수단을 막 동원하고 어떻게 정청래를 어떻게 쳐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을 지는 게 김민석이 만약에 되면은 김민석하고 이재명이 완전히 공천권을 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밑보이면은 큰일 나니까 지금 정청래 쪽에서 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는 사실은 지난번에는 정청래가 이재명이 지원을 받은 박찬대를 물론 의원에서는 밀렸지만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외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에 그 박찬대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큰 급이 큰 총리까지 했으니까는 김민석. 지금 김민석이 왔고 그다음에 당원에서도 상당히 좀 그전하고는 좀 분위기 다른 게 당원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결국은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 공천을 둘러싸고 김영록 전 지사라든지 김관영 전 지사 이런 어떤 양반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당원들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가 지난번 박찬대하고는 지금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어떤 국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눈치를 보고 최민희 같은 사람들도 탈청을 선언을 했는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겁한 거죠. 비겁하죠. 왜냐하면 최민희가 탈청했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친명측에서 최민희가 왔으니까 받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그렇게 탈청한 그 자체가 참 웃기는데 근데 어제 CBS인가요? 그래 나왔는데 이 친청이 시작하면서 앵커가 물으니까 아니 게스트가 사회자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친청입니까 하면서 저는 아니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건 야 정말 참 사람들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정말 무서운 그 피 튀기는 선거가 됐는데 그러나 정청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하지는 않죠. 자, 맞습니다. 지금 그 뒤에 김어준도 있고 문재인도 있어요. 강력한 지금 김어준이라든지 또 뭐 조국이나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있고 특히 이제 또 정청래가 어떤 걸 하냐면 지금 당원 1인 1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라든지 중앙위원은 그렇게 했는데 시도당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들도 당원 1인 1표제 하는 것을 그저께 당무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이제 최고위원회 승인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원의 어떤 권리를 자꾸 찾아주는 식으로 해서 호소를 해서 예.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성부를 걸려고 나름대로는 지금 가전 묘수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정청래를 응원해야 됩니다. 그 응원해야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양쪽이 살벌한 그 싸움을 하다가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공소취소 물 건너갑니다. 특검 안 해주죠. 물 건너가고 네.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입니다. 바로 레임드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다수당의 힘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자기 제도 없애는 거 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 전에 무슨 뭐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거 다 이제 다수당 힘인데 그러니까 그 입법부의 도움을 못 받게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레임덕에 처하기 위해서라도 레임덕 상태로 가기 위해서라도 정청래를 응원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게 예를 들면 이제 선거에서 이겼다고 볼 수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게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게 정원을 누가 데려와서? 정원을 픽한 것도 이재명이고 또 맞습니다. 서울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 이런 것도 이재명 탓이고 또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재명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왜 내한테 화살 이재명 돌리나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지금 예.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예, 예. 그 자기들끼리 생각이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부글부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 사실상 뭐 부동산 문제도 이재명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차이가 인물 차이였거든요. 흠집 많은 그 정원호를 이재명이 갖다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글부글 하는데, 예, 일단 그래서 그 이재명의 레임덕을 몰고 오는 그 기폭제가 정청래가 당권을 잡는 거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 독선 독주를 이제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저희들이 앞으로 좌파의 당권 경쟁에서는 좀 정청래를 응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고